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오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1심에선 실형이 나왔는데 이번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재판인데 왜 이렇게까지 지연이 됐는지도 의문이죠.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현TV 운영자이자 김대현 예, 전 조선일보 기자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의 한수에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시는데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 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예. 바로 내일이죠. 저희가 오늘 방송을 바로 내보낼 거지만 내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재판 너무 길게 끌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2017년으로 돌아갑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네. 않습니까? 조기에 치른 거죠. 딱 당겨서.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인터넷 댓글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지불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 그때는 뭐 이제 총영사 자리를 지불하려고 했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명 바둑이라고 불리죠. 우리 네. 김경수 지사가.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드루킹 일당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석으로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경남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지사가 컴퓨터로 댓글을 달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이게 이제 징역 2년이 나왔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마찬가지로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네. 자, 내일 열리는 항소심은 가장 큰 쟁점은 이겁니다. 김 지사가 댓글 공작을 수행하는 그 시연 장면을 직접 보고 그걸 보고 나서 깊이 있게 개입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네.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건 그 현장에까지 갔고 그 드루킹 일당과 같이 경공모라고 해서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 얘기를 나눈 자체, 그 자체가 결국은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정황 증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검찰은 사실 이 부분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그 장소에 있었고 또 킹크랩을 시연한 것도 사실로 보여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 지사 측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단순히 같이 있었고 킹크랩 댓글 조작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자신 혼자에게 드루킹이 시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지만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린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용두삼이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 재수사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김경수 지사의 내일 항소심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을 여야 모두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정치권이 주시하는 이유는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이 지난 대선과 엮여 있습니다. 네. 대선과 엮여 있다는 얘기는 현직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경미한 처벌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네. 게다가 김 지사는 의도한 바든 의도하지 않았든 당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른바 친문의 적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당내에서 차기 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결과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사건도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상한 괴이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대법원까지 가더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지금 이재명이 27%까지 오르면서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 지금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댓글 관련해서는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명박 정부 말기죠. 말기에 네. 이제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네. 뭐 이런 사건이 있어갖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여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구속돼 있거나 막 그렇습니다. 당시에 구속돼 국정원장이 이 사건으로 아마 국정원장이 두 분이나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경찰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에 준하면 김 지사 관련된 이 댓글 조작 사건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김 지사의 이 윗선까지 연결고리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다소 지금 축소된 채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 결과까지도 김경수 지사에게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해주는 그런 낮은 단계의 처벌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쪽 상대 진영에 또 한 명의 대선 주자가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의 주셔야 되고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재명 식의 판결을 내린다면 적극적으로 아마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네. 재판이 엄청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는데 만약에 이 재판이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이 됐더라면 네. 뭐 내년 서울 부산시장 그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당연하죠. 왜 네. 이렇게까지 지연이 된 거죠? 자, 김경수 일명 바둑이라고 불리는 이 김 지사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2017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지금 2020년 11월입니다. 네. 지금 정권이 만약에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었다면 네.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과연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지사직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네. 봅니다. 자, 김 지사 사건은 오히려 보수 정권이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거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혐의로 조기에 대법원 판결까지 아마 종결지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김 지사를 차기 대선 주자로 띄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당내에서 친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좀 살아나는데 이런 차기 대권에 대한 기대치를 심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김 지사가 이제 항소심에서 지금 구형량이 징역 6년입니다. 네. 만약에 이대로 징역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재수감입니다. 그렇죠. 네. 1심에서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나왔죠. 지금 항소심인데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형이 내려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땐 100%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재수감되면 대법원이 조기에 3개월 내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도 마무리 지으면 그러면 내년에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경남까지도 재보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법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법원이 어떻습니까? 친정부 성향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높습니다. 네. 김 지사 측은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폐 판사로 지칭됐던 판사가 선고하는 바람에 과중한 형량을 받았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지금 공격을 해온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정권의 시녀로 사법부가 전락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엄격히 적용한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일단 그럼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가야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 측도 이 사건이 만약에 1심보다 형량이 준다면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측은 특검 측입니다. 특검 측이나 김 지사 측 양측을 만족시키는 결과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상고를 간다고 보면 되고 다만 이 사안이 얼마나 조속히 법원의 양심에 따라 판단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재명 지사처럼 대법까지 가서 결국은 살려주는 방식으로 뭐 대법관 전원 합의체 해갖고 뭐 5대4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살려줬는데 자 이런 식으로 결론 낸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네. 대단히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서 머지않은 미래에 이 해당 재판부를 이끌었던 이 사법부가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네. 새로운 적폐로 몰려서 법의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한치의 어떤 그 뭐 봐준다거나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대법원까지 가져가면 지금 이제 보세요.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이낙연, 이재명을 내버려 두고 친문 진영은 별도의 싱크탱크를 만들고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여차하면 친문 진영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를 언제든지 띄울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해주는 결정을 내린다? 그거는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기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올바른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바로 나오는 거죠? 네, 항소심. 내일 네. 오후 2시에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네. 아마 2시 30분 정도,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판결문 내용이 아마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판결문 보도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도 분명히 김대현 전 기자님께서는 대헌TV에서 네. 분명 방송을 해주실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꼭 다루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대헌TV로 들어가셔서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내일 바로 방송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방송들이 되게 편안하고 좋은 방송이 있으니까요. 대헌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애국 우파 진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맺지 못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2022년에 있을 향후 우리 대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국내 상황, 국외 상황들이 보수 우파 진영을 점점 더 위축시키는 구조인데 우리 저 신의 한 수도 그렇고 대헌TV도 우파의 새로운 기수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로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내일 이제 항소심 선고 받고 나면은 추후에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대헌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아일타이고하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